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구글이 웹3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툴을 제공해 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리시 람찬다니 전 블록파이 아시아 부사장과 아드리안 들라로체 콘센시스 엔지니어링 총괄 등 웹3 전문가들이 구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웹3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26일 최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이니셔티브에 우리 돈 약 45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게임 속 스마트시티 맵을 제공하는 등 메타버스 공간을 오픈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메타버스가 Z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케팅의 핵심인 만큼 메타버스 생태계 대응 전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홍성일 더구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번째 기사는 구글이 웹3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네네. 지금 뭐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작업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웹3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 것이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전담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시티그룹 임원 출신인 제임스 트로먼스를 총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내부에서 웹3 작업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팀에 합류시킨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등을 통해서 이제 11월 달에 블록체인 노드 엔진이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노드 배포 과정을 단순화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손쉽게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구성하고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11월 달에 또 한 번 구글 클라우드가 뭘 하냐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솔라나와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솔라나와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제 솔라나의 밸리데이터, 검증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노드 엔진도 솔라나를 지원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지금 웹3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는 이런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생태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고 그렇다면 이 과정들 떠나서 그럼 왜 구글은 웹3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클라우드를 봤을 때 이제 그 웹3도 결국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라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죠. 생태계다 보니 이제 지금 뭐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 웹3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것 같으니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앞세워서 이렇게 시장에 진출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이전에도 뭐 이제 데퍼랩스, 헤데라랩스 같은 다양한 가상 자산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발전해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내부에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을 그쵸. 하고 있고 이제 또 블록체인 접근성을 높이는 뭐 노드 엔진 같은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웹3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거다. 이러한 또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이 구글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몇 년 후에 내놓을 블록체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좀 미리 볼 수 있는 좀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라나와의 협업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솔라나와 협업을 할 때 이제 5단계에 걸친 협업 단계를 밝혔는데요. 이 5단계를 보면 이제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데이터 참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웹3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업을 이제 들여 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탈리드라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웹3 사업을 이끄는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우리 구글 클라우드가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노드에 참여하는 건 일종의 도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로 블록체인 아까 노드 엔진을 지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구글 클라우드의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 분석 서비스인 빅쿼리를 통해서 솔라나 데이터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빅쿼리를 이용해서 솔라나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을 하고 이거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5단계로는 이제 솔라나 관련 스타트업에 크레딧을 제공을 해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에는 업계에서 일부에서는 구글이 자체 코인도 만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노드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뭐 솔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들과 또 가상자산 결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서 이 웹3하고 크립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또 내용이 있었는데 좀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클라우드 부문에서 이제 구글하고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딱히 아직 특기할 만한 사안은 제가 딱히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기업들 아예 좀 국내와 해외를 좀 나눠서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가 이제 웹3 인프라 기업이나 이런 데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 NFT, 뭐 메타버스 아바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와 웹3가 좀 분리된 개념이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메타를 뽑을 수 있겠죠. 네. 메타버스 때문에 사명도 메타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VR 기기인 오큘러스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에 적용될 수 있는 웹3 기술,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뭐 NFT, 그러니까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인 NFT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코인도 만들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뭐 특별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없다.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글과 메타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첫 번째 기사를 정리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남미 시장에 투자를 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좀 이렇게 뭐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기사에서 이제 남미 시장에서도 굳이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면 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미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메타버스가 소셜미디어와 같이 Z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고객이 될 이제 Z세대들을 조금 선점을 한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Z세대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링크드인에서 지난 3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 글로벌 월간 유저가 4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중에서 18세 이하
유저가 전체 83.5%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 세대의 메타버스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 기기에 능통한 세대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어떤 소통 방식에 되게 익숙한 세대다 보니 이런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서 좀 뭐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를 했다. 그래서 뭐 게임에 뭐 맵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뭐 현지에서 뭐 반응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반응 자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이 사안을 있었던 거거든요. 포트나이트의 스마트 시티라는 섬맵을 오픈해서 그 안에 중남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경험을 그 안에는 뭐 갤럭시 Z 폴드를 이용한 건물, 그다음에 Z 플립 4를 이용한 다리, 워치 모양의 타워 등이 다양한 것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과 함께 남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좀 시장 점유율이 있는 게임에 좀 진입을 해서 네. 좀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렇죠. 이게 뭐 당장의 어떤 효과를 확인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주 소비층이 될 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 포석으로서 이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메타버스 이런 곳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투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은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과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확대 등 다양하게 이용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타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앞세운 마케팅은 이제 동남아에서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를 활용해서 갤럭시 ZS22 트레저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페토와 함께 구축한 메타버스 기반 가상 집 꾸미기 서비스인 마이하우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마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 한 달 만에 누적 방문 횟수가 4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메타버스가 발달하고 하면서 VR 기기도 사용을 할 거고 AR 기기도 사용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 기기들도 많아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의 연구기관인 사이버소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VR과 AR 장비 관련된 특허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이 LG전자고요.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VR, AR 기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나 이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만든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나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아바타 제작 업체인 레드플레이어미, 그다음에 웹3 게임 개발사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당장 이번 하반기에 지금 크립토, 캐피털 다오, 이뮨파이, 메사리, 스펙트럴 등 되게 다양한 기업들의 웹3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용량의 고스펙의 이러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기존 사업과의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웹3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구글의 웹3 생태계 확장 기사와 또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투자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